바로 시작할게요. 어? 교수님 탐험하시면서 위험을 그거부터. 탐험은 동굴 탐험, 강 탐험, 그 다음에 해양 탐험, 기타 유라시아적인 필드워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고 위험한 것은 뗏목 탐험이 되겠죠. 해양 탐험인데, 제가, 사실, 우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위험하다. 이 정도고, 보통 사람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건 정말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83년도에 대한해협을 건널 때, 일단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82년도 실패했으니까 중간에서 구절당한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유조선에 제가 연막탄을 터뜨려서 결국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83년도에 다시 대마도까지는 성공하고 대마도 남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큐슈 북부에서 가야 되는데 원래 바람의 해리 방향은 북동 방향인데 북서풍이 계속 내리치다 보니까 북풍의 바람이 내리치다 보니까 물의 방향이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물돛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돛. 물돛은 우리가 보통 위에 있는 돛은 그냥 돛이고요. 물속에다도 돛의 기능을 하는 걸 만들어서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물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거죠. 물돛을 우리가 만들어서 내렸는데도 이게 작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끝없이 표류하는데 그것도 위험했지만 그 직전에 대마도 남쪽서 출발하자마자 소용돌이에 휩쓸린 거죠. 거기는 마의 4마일지대라고 그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 북부에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쿠로쇼가 오다가 대마도 끝에서 부딪히면서 양쪽으로 나눠지니까 그 부딪히는 점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겠어요. 완전히 소용돌이에 도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말려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때 좀 위험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뗏목을 반드시 육지로 다시 접안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제가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을 해서 해안가까지 끌어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상당히 위험했었던 것이 있고요. 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97년도에 중국의 절강성을 출항했습니다. 그래서 1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6일째죠. 16일째 한밤 12시에 흑산도 뒤편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죠. 캄캄한데 제가 이제 위치를 찍고 있었으니까 정각 12시 됐을 때 분명히 여기가 흑산도 뒤쪽이라고 판단하고 일단 닷을 내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왔으니까 다들 들뜬 겁니다. 기분 좋게 약간 잠이 들고 불침모는 남아 있었지만 그런데 어슴푸레하게 해가 뜨면서 보니까 뗏목이 완전히 암초지대 가운데 있더라고요. 뗏목이 쾅쾅쾅쾅 되는데 암초지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 낮 12시 정도에 상륙을 했으니까 거의 12시간 동안 그 바로 코앞에 있는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륙을 준비했던 거죠.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돼서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육지에 내려가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로프를 감아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그러니까 같이 탔던 사람 중에 중국 해군 출신이 있었거든요. 중국인 한 명이 탔는데 그 친구가 대장, 내가 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일단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일본 말하면 머구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서 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수영을 해가지고 육지에 도착해서 뗏목을 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면 가지만은 로프가 모자라는 거예요. 상황이 잘 이해가 되나요, 혹시? 로프가 길어서 이 사람이 끝까지 상륙할 때까지 로프가 닿아야지 육지에서 뗏목을 끌어당기는데 로프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감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친구만 헤엄쳐서 상륙하고 우리는 다시 바다로 밀려나가고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뗏목에 있는 로프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는데 거의 다 끊어질 로프가 다 소진될 무렵에 그 친구가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끌어당기면서 우리도 힘써가면서 17일째 되는 날 낮 12시경 무렵에 흑산도 뒤편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그냥 해안가? 해안가도 아니죠. 벼랑가에 우리가 상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좀 위험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위험한 적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의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 팀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 하면서도 부상은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97년도에는 출항하자마자 우리 굉장히 뛰어난 대원인데 다쳐가지고 손을 치료하는데 나중에 흑산도에 가까울 때쯤 되니까 그때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선실 안에서. 왜냐면은 그 당시 때 의무병 출신의 박정빈 대원이 계속 치료를 해줬는데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뗏목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수술을 받았지만 바다에서 뗏목에서 상처를 입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희생이 없었고, 다만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일은 1997년도에 96년도 12월 31일 날 출항했지만 97년도 1월 24일 날 독도의 영유권을 정하는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제도 도고섬 고카무라 마을 앞에서 해벽에 부딪히면서 저는 4명이 즉사한 거예요. 제가 대원들을 파견해서 가서 시신이라든가 아니면 유품들을 수습했는데 시신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발목 하나만 있었는데 이게 저로서는 좀 그런 슬픈 일이죠. 4명이 전원이 즉사했고 그 다음에 그 대장하고 선장은 저랑 아주 자별했고 그리고 저로서는 일말의 책임감도 사실은 느끼죠. 그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갔고 제가 바다에서 2번 교신을 했는데 마지막 교신할 때 발해 1300호는 목표를 부산이라고 그랬는데 뗏목은 이미 독도를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항법을 했고 뗏목 항해 경험이 있으니까 알았죠. 그쪽으로 갈 걸 알고. 그래서 제가 무선을 대신 교신했는데 제가 아마추어 햄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햄이 있으면은 제가 간접적으로 내가 한 얘기를 듣는 방향으로 무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대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 대원한테. 얘들이 아마 오키제도 그리고 시마네현으로 갈 마음을 먹고 있는 모양이야. 그렇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뗏목 탐험을 하면은 이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동굴 탐험하면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저도 여러 번 다쳤어요. 저는 팔도 부러지기도 하고 말 타다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동굴 탐험하면서는 제가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이지만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우리 1년 후배가 뗏목 탐험을 하다가 바로 제 앞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즉사한 거죠. 그러니까 유명을 달려온 거죠. 그 당시 때 저도 나이가 어렸고 그 다음에 희생당한 1년 후배도 어렸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외에도 산에 다니다가 죽은 후배들도 있죠. 그러니까 탐험을 하다 보면은 탐험이나 등반을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다치는 거는 좀 많이 있는 거죠. 저도 부지기수로다. 몸에 상처가 많지만 그리고 희생당한 경우는 직접 희생당한 경우는 동굴 탐험에서 그리고 발해 1300호도 있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가서 죽은 직계 후배들도 있고 결국 탐험이란 것은 생존의 파기 즉 죽음의 무릎쓰고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